안녕하세요 여러분. 6주차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매주 하나나 두 개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될 만큼 점점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 각 프로그램마다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엇을 배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두더지 잡기 게임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그 운동장이 있고 두더지 굴이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더지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 하나씩 나오는 두더지는 내가 뭘 마우스를 클릭할 때 나오거나 뭐 움직였을 때 나오거나 그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나와야 게임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클럭이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 메시 두더지 잡기, 몰이라는 게 두더지인데 그래서 몰 두더지 때리기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려면 우리가 클럭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클럭을 사용하면 제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몰 메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 몰 메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디지털 시계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디지털 시계는 클럭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럭을 사용한 디지털 시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시계를 보통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가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글자가 나오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에요. 방향이라는 속성이죠. 그래서 방향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눕힐 수도 있고 아니면 센서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가 스마트폰이 옆으로 누워 있으면 자동으로 누워지고 세워지면 세워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랜드스케이프가 풍경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긴 그런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레이블이 있어서 하나는 날짜, 하나는 시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하고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 1초에 한 번씩 값을 읽어와서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을 이 레이블에 출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클럭 센서가 1초에 한 번씩 이벤트를 발생해 주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앱 인벤터로 들어왔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에 D006 클럭이라고 쓰겠습니다. 클럭. 시계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스크린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옆으로 돌리면 스크린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어디 있나 하면 쭉 밑에 가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 디폴트로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unspecified,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ortrait, 초상화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표시를 할 건지, 랜드스케이프처럼 옆으로 길게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지정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우리가 옆으로 돌리면 그 화면이 눕고 다시 세우면 화면이 서고 하듯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얘는 옆으로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항상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자, 얘의 그 시계는 계속 켜 있으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는데, 레이블 두 개는 센터로 얼라인을 해주겠습니다. 스크린 1 선택하고 수평 수직을 센터로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거는 글자를 좀 크게 할 거예요. 얼만큼 크게 할 거냐면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70 사이즈 정도, 폰트 사이즈를 70 정도로 해주면 큼직하게 보기 좋은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 텍스트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눈에 처음에 텍스트 for label 2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삭제해 버리고 텍스트의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70으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여기에 이제 큰 시간이 써지는 레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 위에 있는 날짜가 써지는 레이블은 글자 사이즈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작게 나오게.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조금 밝은 회색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이진 않습니다. 글자를 우리가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블 첫 번째 거는 이름을 LBL date라고 쓰고요. 두 번째 레이블은 LBL time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1에 여기 스크린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타이틀 바가 있잖아요. 타이틀을, 그거는 타이틀이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는 나의 디지털 시계 이렇게 쓸까요? 나의 디지털 시계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나의 디지털 시계. 자, 그럼 디자인이 이제 끝났고요.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끝났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 중에 클럭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다 두어야 클럭이 만들어집니다. 클럭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클럭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에 프로퍼티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손대지 않았는데 디폴트로 어떤 속성이 세팅되어 있냐면 타이머 always fires라는 속성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타이머는 항상 그러니까 이 클럭은 항상 타이머를 이렇게 발사한다, 이런 뜻이고요. 타이머도 enable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타이머 인터벌은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머 인터벌은 단위가 밀리초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게 1초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딩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우리가 클럭에 대한 프로퍼티는 그대로 두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시계 디자인을 했고, 이 시계에 맞는 코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으로 가서 이 프로그램은 어떨 때 시작이 되냐면, 클럭이
타이머를 발생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클럭이 타이머를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클럭이라는 거 안에 보면은 이런 그 이벤트는 딱 하나밖에 없죠. 클럭은 타이머를 발생시켜주는 이벤트만을 해요. 타이머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초에 한 번씩이었으니까 얘는 1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클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발사가 되면 타이머가 이제 생기면 그때마다 시간을 가져와서 그렇죠? 시간을 가져와서 레이블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클럭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프로시저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date라는 게 있죠. format date. 그 다음에 format date tim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ormat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format date 이게 날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mat time 이라는 게 이게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날짜는 어디에 표현했죠? LBL date에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set LBL date의 텍스트를 요걸로 날짜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LBL time의 텍스트를 요 시간으로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프로시저 클럭에 있는 프로시저 중에 format date를 가지고 왔는데 이 format date에 보면 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이 instant라고 되어 있죠. 어떤 순간에 날짜를 쓰라는 거야. 이런 어떤 순간이라는 instant라는 블록을 끼울 수가 있는데 이 instant는 현재를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현재라는 것도 클럭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에 보면 쭉 밑에 나오면 call now라고 되어 있죠. call now. 이 클럭 안에 굉장히 그 프로시저들이 많아서 내가 호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면 대강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now 이거를 가져다 놓으면 지금의 순간을 요런 포맷으로 써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순간을 시간 포맷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끝나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MMMDYYYY 이렇게 돼 있죠. 자, YYYY는 연도를 얘기할 거고요. M 중에서도 대문자는 month라는 뜻일 거고 소문자는 minut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 D라는 건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일로 쓰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YY면 mm월 dd1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데 m월 dd1 이렇게 쓰면 mm월 dd1 이렇게 쓰면 월하고 날을 두 자리 숫자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이라는 그러한 포맷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빌드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빌드. 그리고 빌드 하는 동안 녹스를 실행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빌드가 끝났고요. 여기에 D006 클럭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폴더 열기 해서 폴더 열기 하면 D006 클럭이라는 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시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된 시계를 눌러보면 이렇게 2021년 4월 5일 얘는 작은 글씨고, 그리고 약간 밝은 회색으로 표시가 된 거죠. 2021년 4월 5일, 오늘이 4월 5일이군요. 타이머